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준결승 2차전 노르웨이 원정에 동행하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보데글림트와의 경기까지 7경기 연속 토트넘 소속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를 앞둔 사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침내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 전 일정, 손흥민 선수의 출전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잔여 일정에 있어서 유일한 의미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치르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 없이 치러야 할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경기 보데글림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인조 잔디 구장이 변수가 되는 이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밝힌 이 경기의 대응책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식 인터뷰 핵심 답변을 풀버전으로 해석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첫 번째 화제는 제임스 매디슨,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승리의 주역이자 최근 부상 복귀 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왔던 매디슨 선수의 시즌 아웃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매디슨의 몸 상태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원정 경기 동행하지 않은 선수라면서 1차전에 다친 무릎 문제로 인해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 나설 수 없다라며 시즌 아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팀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준 선수였다며 이번 경기는 나서지 못하지만 올 시즌 우리 팀은 내내 이런 상황, 부상자 발생 상황에 맞서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고 변명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1차전에 출전했던 다른 선수들이 모두 원정에 동행했고 출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무릎 부상을 당한 매디슨 선수, 당초 3-4주가량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시즌 아웃이었는데 3개월가량이나 길게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BBC의 사미 목벨 기자가 보도를 하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프리시즌 기간까지도 매디슨이 길게 이탈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매디슨의 부상 이탈 자리,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를 맡아보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일정, 토트넘에게는 전술적인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분석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장 보데글림트와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도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루카스 베리발도 시즌아웃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데안 쿨루셉스키가 이 역할 맡아야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도 사실 5월 초에 부상 복귀를 점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조금은 무리하게 돌아왔고 풀핏이 아닌 가운데 뛰어왔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쿨루셉스키의 경기력은 매우 좋지 않았죠. 우선 데안 쿨루셉스키가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큰 힘이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번 경기 매디슨과 베리발이 서로 다른 스타일의 선수지만 모두 창의적인 자원이고 이 둘이 모두 빠지게 된 게 아쉽지만 쿨루셉스키가 돌아왔기 때문에 반가운 일이라면서 이 자리, 공격형 미드필더로 쿨루셉스키를 기용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경기를 쉬었고 리듬을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매 경기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리듬을 찾는 모습이 보였다며 현재 컨디션과 관계없이 무엇보다 쿨루셉스키가 언제나 팀을 위해 열심히 뛰는 선수다.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하고 쉬지 않고 달리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창의성과 날카로움은 부상으로 인해 조금은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분명 팀을 위해 헌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원정에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취재 기자들도, 현장에 간 기자들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트넘의 소셜미디어 공식 트위터 채널에서 출국하는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는 그 영상을 공개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그냥 빠진 것인지 정말 안 탄 것인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직접 물었어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탔다라면 그것을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었기에 빠진 것 같긴 했지만 오피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의 부상 상황은 어떤지, 또 솔랑키도 지난 일요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결장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선 솔랑키에 대해 먼저 도미닉 솔랑키는 괜찮다고 하면서 지난 며칠간 완전하게 팀 훈련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즉 팀 훈련에서 문제가 없었으니 선발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disappointing for So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He was pushing hard. 그는 출전하기 위해 굉장히 푸시해왔다. 노력해왔다. 복귀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he has progressed. 그리고 충분히 발전했다. 상황이 좋아졌다. 그래서 there's the possibility of him getting some game time on the weekend for us. 오는 주말 경기, 즉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경기 출전을 일부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당초 이야기해왔던 것이 보데글림트와 4강 1차전 출전 가능성이 있고 2차전은 확실히 뛸 거라는 얘기에서 조금 지연이 된 거예요. 4강 1차전에 못 뛰게 된 가운데 4강 2차전 경기 출전을 조율해왔지만 요 경기 거르고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부터 출전할 것이다라고 예고한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직 팀 훈련, 전체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고 이제는 부상을 떨쳐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상을 떨쳐낸 가운데 경기 체력과 경기 감각 또 급격한 경기를 치르면서 부상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4강 2차전 두 골 차의 리드를 점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이 경기가 여전히 추운 날씨인 노르웨이, 또 노르웨이에서도 북쪽에 위치해 있고 영상 5도 4도가량 되는 추운 날씨의 저녁 경기인데다가 인조잔디 구장에서 경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 나았지만 자칫 이 낯선 환경이 부상을 다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장거리 원정을 거르고 조금 더 완벽하게 회복을 하는 과정이다. 부상이 아직 다 낫지 않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신중하게 복귀를 시키려는 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기 5월 9일 금요일 새벽 4시 보데글림트전은 빠지지만 5월 11일 일요일 밤 10시 15분 크리스탈 팰리스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최소한 명단에 들고 또 교체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요. 이 경기가 또 토트넘의 홈 경기이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사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매우 강했던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7득점 9도움, 두 자릿수 득점이 임박했고 또 두 자릿수 도움도 임박했는데 이 경기에 나와서 득점을 올리고 도움을 올려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감을 또 되찾고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어서 5월 17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으로 조정된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경기도 뛰면서 5월 22일 목요일 새벽으로 예정된 유로파리그 결승전까지 데뷔를 한다면 이번 보데글림트전은 빠지지만 두 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르고 유로파리그 결승전 치르고 여기서까지 문제가 없다면 브라이튼과의 올 시즌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경기까지 총 4경기를 치르면서 유로파리그 우승 및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9시즌 연속 달성하는 대기록, 또 통산 프리미어리그 4번째 10-10 달성이라는 대기록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연속 시즌 해트트릭 기록도 아직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점, 팰리스전, 빌라전, 브라이튼전, 브라이튼을 상대로는 손흥민 선수가 약해왔던 역사가 있지만 팰리스와 빌라를 상대로는 다득점 경험이 있고 또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시즌 마지막 경기이자 홈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마지막 4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유력하다라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느낄 아쉬움,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결장 속에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4강 2차전을 무사히 이겨야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정말 아끼고 신중하게 준비해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1차전 홈경기 3대1로 이겼죠. 3대0이었다면 아주 유력했을 텐데 3대1이기 때문에 두 골차, 보데글림트가 홈에서 충분히 정규 시간 동안 2대0으로 이기는 것은 현실 가능한 미션이고 그럴 경우 연장전 승부차기로 끌고 간다면 2차전 3대0 승리보다는 2차전 2대0 승리에 이은 승부차기 승리는 충분히 보데글림트가 노릴 수 있는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승리를 노리기보다는, 즉 후벼점을 보이기보다는 좀 지키는 경기, 비기더라도 뭐 한 골 차로 진다거나 뭐 이런 안정적인 경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테코글루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번 대회 그동안 우리가 대회를 치르며 보여준 접근 방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유로파리그 중요 경기는 특히 5백도 쓰고 수비적으로 라인도 내리고 포스테코글루의 철학을 고집하지 않았던 그 운영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포스테코글루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유럽 원정은 특히 조직적이고 절제된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무모한 축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점수 차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늘 그 점을 잘 해냈다. 특히나 노가웃 스테이지 2차전은 선수들이 상황에 맞춰 필요한 것들을 잘 수행했다라면서 프랑크푸르트와 8강 2차전 원정 경기를 예로 들었어요. 아제트 알크마르와 홈 경기도 신경이 곤두설 수 있는 상황에서 침착한 마무리를 했고 프랑크푸르트 원정도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잘 치렀다면서 이번 경기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실리적인 경기를 할 거라고 예고한 것이죠. 특히나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기자들도 토트넘의 조직력, 투지가 그동안 잘 언급되지 않았던 요소인데 잘 돋보였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발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질문을 더 했는데요. 그에 대해 포스테코글루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이런 노가웃 스테이지 토너먼트에서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고 또 2차전은 집중력이 매우 필요하다라면서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잘해왔고 우리 본연의 축구 스타일을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또 융통성 있게 조직적으로 냉정하게 경기를 운영하겠다는 말을 통해서 무조건 결승으로 가는 운영을 하겠다. 하이라인에 달려드는 축구 이 경기는 없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만 또 하나의 변수가 인조잔디 구장인데요. 셀틱 감독 시절에 보데글림트와 원정 경기를 패배했던 포스테코글루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예 인조잔디 경기장 훈련 없이 경기를 치렀던 상황에서 졌는데 이번에는 보데글림트 그라운드를 밟아보고 경기를 치르게 됐죠. 그에 대해 이번에는 셀틱 시절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바꾼 것인지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셀틱 시절과 지금이 좀 다른 환경이었고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도 그렇고 우리는 유럽 대항전 특히 유로파리그 원정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고 또 경기 전날 실제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잘 맞기 때문에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보데글림트의 크누투센 감독이 확실히 인조잔디 경기라는 상황이 경기의 양상을 다르게 만든다라고 말했는데 그에 대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에 대해서도 포스테코글루는 확실히 다른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인조잔디만의 다른 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위에서 일단 훈련을 해볼 것이고 또 물론 날씨가 어떻고 원정 경기의 특성이 있고 그런 도전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보데글림트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죠. 프레데릭 셰보울이 이 경기를 앞두고 1차전 당시 토트넘의 압박이 형편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도발성 발언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발언 괜찮다. 내일 경기에서 드러날 것이다 라면서 경기장 위에서 답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토트넘의 수비적인 문제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경기는 그 실수 어떻게 줄일 것인지 좀 더 안전하게 플레이할 것을 주문할 것인지 즉 후방 빌드업에서의 무리한 과정이 이번 경기는 자제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실수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안전하게 하라고 한다면 너무나 또 지나치게 보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저 이런 중요한 경기 자체가 선수들 스스로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알아서 안전하게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굳이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핵심 요소들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내일 기본만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얘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선수들이 잘해낼 것이다. 선수들 스스로가 이런 경기를 잘 운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조잔디 경기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수가 있는지 세계적인 통신사 AP통신이 특집 기사를 통해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보데글림트가 왜 인조잔디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 경기장이 왜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극권에서도 매우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혹독하게 추운 날씨 조건을 견뎌야 하는 노르웨이 축구팀 보데글림트는 거의 모든 기후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한 인조잔디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훨씬 강한 팀이라도 또한 보데글림트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도 이 특수한 경기장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1차전을 3대1로 이겼지만 불리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도 북쪽으로 무려 1000km 이상 떨어진 어촌 보드의 아스프미라 슈타디온에서는 전력 격차가 항상 줄어들게 되는데요. 보드에는 인구가 약 5만 5천 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도시지만 보데글림트가 홈 경기에서는 유럽의 유명한 팀들을 연달아 꺾었던 충격적인 이변의 승리를 거뒀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전통적인 천연잔디에 익숙한 팀들이 아북극의 기후 및 생소한 인조잔디에 적응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되는데요. 그리스의 명문팀인 올림피아코스가 지난 3월 유로파리그 노르웨이 원정에서 0대3으로 진 이후에 우리는 유럽의 다른 경기장들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경기를 치렀다면서 비판을 했었죠.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선수 중에 한 명이 경기장 상태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라고도 주장을 했어요. 이런 또 이슈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쉬기도 한 겁니다. 올림피아코스는 노르웨이 원정 패배 후에 홈 2차전에서 2대1로 승리했지만 합산 스코어 2대4로 탈락하고 말았고 그때 마리나키스 구단주는 결국 중요한 건 1차전 경기였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유럽 최고 레벨의 경기, 특히 유로파리그의 준결승전이 인조잔디 구장에서 열리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인조잔디의 특성은 천연잔디에 비해 공이 굴러가는 것과 바운스가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비판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벌써 이번 시즌에 이런 사례는 2차례나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주 스웨덴의 유르고르덴과 첼시의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전 유르고르덴도 인조잔디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경기 첼시가 4대1로 승리했었죠. 플라스틱 피치라는 영문명으로 불리는 인조잔디는
1988년 당시 잉글랜드에서 부상 위험과 일관적이지 않은 경기력 문제로 인해 전면 금지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UEFA는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그리고 컨퍼런스리그 등 모든 유럽 대항전에서 준결승전까지는 승인된 인조잔디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결승전은 안 되지만 준결승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페네르바체의 무리뉴 감독은 지난해 7월에도 인조잔디 경기장을 보유한 루가노와 챔피언스리그 예선 경기 후에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피치에서는 고급 직구를 할 수 없다라고 일침을 다한 적이 있어요. 공이 느려지고 선수들이 드리블을 하기 어렵고 공을 몰고 달리면 공이 뒤에 남는 경우 잔디 문제 때문에 공을 제대로 몰고 갈 수 없는 상황, 이로 인해 경기가 느려진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솔직히 UEFA가 왜 이런 경기장을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는데요. 게다가 네덜란드 리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다음 시즌부터는 인조잔디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고,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2026-2027 시즌부터 인조잔디 경기를 금지하기로 구단들의 투표를 통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계 축구를 총괄하는 국제축구연맹도 국가대표 경기에서 승인된 인조잔디 사용을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2026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는 NFL 경기장에 천연잔디로 일부 잔디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월드컵 경기를 인조잔디 경기장에서는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 홈 경기장이 북위 67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축구 경기장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구장이에요. 노르웨이 북서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보데는 오로라 관광지로도 유명한데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노르웨이 리그는 겨울을 피해서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보드에는 한겨울에 해가 뜨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천연잔디 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해요. 심지어 5월 달에도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선이 설치된 인조잔디를 도입한 보데글림트인데, 이 덕분에 최근 라치오와 8강전 경기도 폭설 때문에 경기장이 완전히 뒤덮였지만 예정대로 경기를 치를 수 있었죠. 천연잔디 상태였다면 경기 진행이 어려웠을 거라고 합니다. 스웨덴 출신인 북유럽의 클루세스키는 보드에서의 경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고 인조잔디에서 하는 축구는 거의 다른 스포츠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데글림트 수비수인 군데르센은 노르웨이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그가 보드가 어디 있는지 봤다면 우리가 인조잔디 말고는 다른 잔디를 쓸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라고 응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런 경기장 때문에 9,000석 규모로 작은 소형 경기장인 보데글림트는 명확한 홈이점을 누리고 있는데요. 홈팬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올 시즌 홈에서 라치오, 포르투, 베식타시, 트벤테 같은 유럽의 강국 리그 팀들을 꺾었고, 시즌 초에는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를 홈에서 이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예선전 결국 이들에게 합계 스코어로 밀리긴 했지만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죠. 2021년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당시에는 무리뉴 감독이 이끌던 AS 로마를 6대1로 크게 이기면서 전 유럽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토트넘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보데글림트가 지금까지 상대한 잉글랜드 팀과의 경기는 4경기 모두 졌다라는 것이고, 이 경기 중에는 맨유전 2대3 패배, 올 시즌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셀틱 시절에 보데글림트를 상대로 한 2경기 합산 1대5 패배를 당한 적이 있고, 그중 한 경기가 바로 보데글림트 원정 아스푸미라 스타디온에서 0대2 패배였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하지만 이 경기를 경험해봤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예상 라인업을 보면 텔, 솔랑키, 존슨의 3톱을 후스코드가 크게 예상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가 중요하고 피지컬적인 싸움이 중요한 이번 경기는 텔보다 히샬리송이 먼저 선발로 나와서 4강 1차전처럼 히샬리송, 솔랑키, 존슨의 3톱이 가동되고, 미들라인도 벤탄쿠르, 비수마, 쿨루셉스키가 공미로 뛰고 벤탄쿠르와 비수마가 투볼란치로 수비를 커버하는 데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의 주전 포백과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키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경기 보데글림트의 홈 이점을 살려서 보데글림트가 한 골 차로 이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후스코드닷컴도 보데글림트가 3대2로 이길 거라고 전망했는데, 이렇게 끝나면 토트넘이 1, 2차전 합계 골득실차 우위로 결승에 오르게 되고요. 푸어백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을 40%로 보면서, 물론 보데글림트의 승리도 34%, 무승부 26%로 호각이라고 봤지만 토트넘이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2승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맨유 아틀레틱 빌바오의 경기는 맨유가 1차전 빌바오 원정 3대0으로 이겼지만 2차전 빌바오가 맨유 원정에서 선전할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푸어벳은 빌바오의 승리 확률을 42%로 봤는데, 다만 스코어는 빌바오의 3대1 승리, 결국 합계 스코어로는 맨유가 4대3으로 이기고 토트넘과 맨유가 결승에서 만날 거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과연 토트넘과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일정까지 조정된 가운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까지 휴식하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대비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토트넘과 보데글림트의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실시간 입중계 및 경기 후 분석, 그리고 경기 이후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 상황 최신 뉴스까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